빠야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김성래 상무입니다. 이번 세션은 사실 그 오전 세션하고 뭐 계속 브레이크아웃 세션 하시면서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 영업의 제일 그 접점에서 고객들하고 APT 실시간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 세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APT 공격이란 사실 어떤 공성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들 뭐 하시면서 이렇게 성을 빼앗고 성을 방어하고 이런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IT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을 높게 쌓고요. 뭐 성주에는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 어떤 관문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구축해 놓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패턴 매칭 기반이나 기존의 이제 이런 보안 인프라들이 이런 APT 공격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자산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APT 공격의 실제를 보면은 저희가 보안 투자를 저희가 게을리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 많은 보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도 많은 그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 APT 공격은 아주 우습게 그 저희 인프라들을 내부 침투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내부 테스트를 해보면 그 POC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실제로 고객 중에서 95% 이상은 다 감염이 됐거나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APT 공격의 특징은 뭘까요? 간단하게 어떤 핵심 키워드로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패턴이 없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 매칭 기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IP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패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룰들을 만들어서 IPS나 방화벽들에 넣게 되는데 그런 패턴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방법이죠. 뭐 320, 625 기존에 썼던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악성 코드 공격이 그냥 일반 파일로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처음 이렇게 해커들이 익스플로이트, 즉 OS의 취약점이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 공격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그러니까 기존의 뭐 백신에서 탐지 못하는 악성 코드,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이 되는 거고요. 공격 경로도 사용자가 외부랑 통신하는 모든 구간이 공격 경로가 됩니다. 웹, 이메일, 또 USB, 또 내부 파일 서버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공격에는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목적 없이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공격자들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A라는 조직을 공격을 하겠다 하면은 100만 불을 들여서 방어하고 있는 조직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기술도 훨씬 좋은 기술들이 있고요. 공격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는 100만 불을 들여서 공격하는 공격자는 약 한 1000만 불 정도는 들여야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든 핵심 키워드는 기존 보안 인프라가 불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들을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행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known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보다는 unknown 악성 코드, unknown 악성 코드가 우리 내부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탐지 및 탐지를 하더라도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는 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좀 보고된 악성 코드, 누적 악성 코드 건수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제가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abbatest.org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어덜트 비디오 사이트인가? 네? 아니면 오디오 앤 비디오 뭐 이런 거 테스트해 주는 사이트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안티 바이러스 테스트 사이트더라고요. 지난 30년간 전 세계 백신에서 보고된 새롭게 발견된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통계를 이쪽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4년도에는 거의 미비했죠. 근데 이 APT 공격, 그러니까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 이 추이를 보면은 2012년도, 2013년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APT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보안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것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누적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억 건 정도 되라는 거죠. 30년간 새로 발견된 악성 코드입니다. 보니까 한 2013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발생 건수를 좀 살펴봤어요. 이것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14년 2월 17일 날짜까지 통계를 낸 겁니다. 보니까 2012년도에 한 3천만 건 정도 발견이 됐고요. 2013년도에 약 한 8천만 건 정도 새로운 형태의 악성 코드가 백신에 등록이 됐다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매년 8천만 건의 악성 코드가 신규 악성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약 22만 건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이게 이제 노원화돼서 백신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올해도 보시면은 2014년도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1,0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건씩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언노운 악성 코드에 대한 APT 공격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제 좀 봐야 되는 소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들이 야 니네는 뭐 이런 게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FireEye는 자체적으로 차단이 안 된다. 그래서 탐지만 니네 하기 때문에 차단 장비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 APT 솔루션을 갖고 있는 다른 경쟁사들이 APT,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발견만 하면 뭐하냐. 이거를 뭔가 조치를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자체적으로 차단이 안 될까요, 저희가? 저희는 사실 고객들하고 만나서 설명할 때 저희 장비 구성을 2가지 구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라인으로 구성하시거나 RO 밴드로 구성하십시오. 근데 RO 밴드는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그 패킷들을,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패킷들을 미러링해서 저희 장비가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저희 경쟁사들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요.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렇게 구현을 하고 이게 RO 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단에서 어떤 트래픽을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은 안 되고요. FireEye는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TCP 리셋, 호스트 언리처블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게 뭐 100%그 악성 코드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100%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TCP 리셋은 한번 날리고 이제 세션을 끊으라는 명령만 날리고 그 결과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0% 이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실제로는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단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실제로 인라인으로 구성했을 때
저희 장비에서 가상 머신에서 행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가상 머신이 내려오는 이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유입지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가 탐지를 하지 못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만약 감염이 됐다. 감염된 악성 코드는 외부 그 해커와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CNC 통신을 하죠. 그런 CNC 통신들을 감지해서 또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구성할 때는 100% 저희가 차단율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RO 밴드일 경우에도 실제로 모니터링 탭이나 스위치에서 패킷들을 저희가 미러링 통해서 장비가 받고요. 이 장비에서 악성 코드들 또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이게 악성 코드라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TCP 리셋을 세션을 이제 PC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트래픽들을 차단을 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것 또한 CN 접속을 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 FireEye 장비가 많이 이제 디플로이가 됐고요. 이 디플로이된 고객들의 어떤 구성 비율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라인으로 구성한 고객들이 약 한 32.5% 정도가 인라인으로 구성을 하셨고요. 또 나머지 한 5% 정도가 63% 정도가 이제 RO 밴드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산업 군별로 또 나눠보니까 인라인으로 구성한 고객 중에 산업 군별로 어디가 더 많이 인라인으로 구성했을까 했더니 금융하고 에너지, 공공 뭐 이런 순으로 인라인 구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요구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장비를 지난 2013년 3월에 구매를 해서 차단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전에는 사실 저희가 POC를 하면서부터 많은 악성 코드 탐지를 저희가 POC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약 한 2달 정도는 모니터링 모드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차단은 안 하고요. 탐지만 하는 걸로. 그래서 악성 코드가 3월, 4월에는 뭐 한 달에 1000건, 1300건 이렇게 감염되는 것들을 저희가 탐지를 했고요. 5월 달부터는 차단 모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서 차단을 걸었고요. 차단이 쭉 되면서 현재 10월 달까지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거, 인펙션 되는 그 단계를 차단했던 거고요. 이거는 CNC 접속 건수의 그 탐지율입니다. 저희 장비 처음 달았을 때 한 달에 27,000건의 CNC 접속 건수가 있었고요. 이 CNC 접속을 2달 모니터링 하다가 차단을 시도하니까 약 한 99% 이상 그 악성 코드의 그 인펙션, 감염되는 건수, 그 다음에 감염되어서 외부로 나가는 CNC, 해커들과 통신하는 그런 CNC의 시도 건수가 확 줄었죠.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저희 장비가 차단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APT 솔루션 중에서 자체적으로 차단, 네트워크 단에서 인펙션과 CNC 접속을 차단하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솔루션들은 자체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차단 장비를 연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단이 되고 탐지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두 번째에 대한 소문인데요. 우리도 파이어웨어 같은 행위 분석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노운 악성 코드 샌드박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사실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거의 2004년도부터 개발을 했고 2006년도부터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 행위 분석에 대해서만 거의 한 10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언노운 악성 코드를 가상 환경에서 행위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저희가 처음 냈고요. 이거를 시장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고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언노운 악성 코드를 너무 많으니까 이걸 행위 분석하는 게 이게 맞는가 보다
시장의 어프로치가 좀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시선이 행위 분석을 해야 되겠다. 언노운 악성 코드 분석할 때는 행위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저희 이제 다른 모든 보안 벤더들이죠. 요즘 샌드박스 안 갖고 있는 보안 벤더가 없으니까요. 다 추가를 했습니다. 뭐 파이어 방화벽을 갖고 있는 회사는 방화벽에 샌드박스를 붙이고요. 또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는 백신 트래픽 수집 장비에다가 샌드박스를 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행위 분석을 해서 언노운 악성 코드 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샌드박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캡처해가지고 거기서 그 파일들을 추출을 하죠. exe 파일, pdf 파일, 뭐 ms 오피스 파일, 뭐 아레아 한글 이런 파일들을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재조합해서 파일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샌드박스에 보내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근데 샌드박스는 원천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어프로치가 좀 다른 거고요. 첫 번째는 이 샌드박스들이 대부분 상용 그 버추얼 머신을 씁니다. 그 얘기는 그 버추얼 머신 자체가 VM웨어 아니면은 버추얼 박스, 뭐 시트릭스 젠 이런 상용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버추얼 그 머신을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머신들은 사실 성능상의 문제도 있고요.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가상 머신이 아닙니다. 뭐 PC 가상화나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만든 버추얼 머신이죠. 이 위에다가 악성 코드를 한번 돌리기 위한 어떤 그 샌드박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제 샌드박스를 출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해커들도 이런 샌드박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뭐 그 회사의 기술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어떤 조그마한 회사가 그 샌드박스를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개발자 2명이 개발해서 우리도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라고 영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저희 SE들도 자기 PC에 그 VM웨어 깔아가지고 샌드박스를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샌드박스를 구해놓고 있다 그러면 해커도 갖고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조직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얘네가 이런 샌드박스 쓰니까 버추얼 머신이나 VM웨어나 뭐 시트릭스 젠 위에서 올라가는 그 돌아가는 그쪽에서 탐지하지 않을까 내 악성 코드를 한번 돌려본다는 거죠. 탐지가 되지 않아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용 버추얼 머신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6.25 때 같은 경우는 그 악성 코드 자체가 내가 지금 그 버추얼 머신 상에서 동작하는지를 감지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버추얼 머신은 이제 마우스 클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버추얼 머신은 시간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5분만 슬립을 딱 주면은 악성 코드가 5분 동안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얘는 정상 하고 이제 뱉어버리죠. 이런 식의 그 버추얼 머신을 회피하는 그런 기술들을 해커들은 쓴다는 거죠. 많이 보호가 돼 있습니다. 그런 가상 머신을 회피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보호가 돼 있고요. 그래서 상용 버추얼 머신을 쓰는 샌드박스들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염 단계별로 분석하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파일만 보죠. 대부분. 네트워크 트래픽단에서 파일을 캡처해서 파일만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감염 단계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서 최종 이제 그 파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행 파일만 거의 분석합니다. 실제로 샌드박스를 구매를 해서 운영하시는 고객들을 보면
뭐 우리 샌드박스는 여러 가지 파일 타입들을 다 지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 파일 타입들을 다 지원하지 못해요. 거의 EXE만 합니다. EXE만 하는 이유는 성능 문제도 있고요. 파일의 그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하려고 그러면 그 OS,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OS가 버전별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버전별로 다 실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EXE 파일들만, EXE 아니면 DLL, 그래도 좀 성능이 좀 나온다 그러면 PDF 정도를 돌리는 샌드박스가 거의 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염 경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죠. 네트워크 단에서만 그 트래픽을 캡처해서 파일만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이메일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웹 접속에서 왔는지 아니면 내부 파일 시스템 쉐어링에서 왔는지 USB에서 왔는지 이런 그 경로를 찾기가 어렵고 이 장비 자체에서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트래픽에 대한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버전별로 공격 성공 여부를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이제 익스플로이트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PDF 파일을 하나 그 이메일에 스피어피싱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PDF 파일은 PDF 11 버전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는 윈도우 7. 그래서 OS 윈도우 7 위에 PDF 11이 깔려 있어야 이 익스플로이트 동작을 한다는 거죠.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 PC는 다 다르거나 아마 그 11보다 더 낮은 버전에 있거나 높은 버전에 있거나 뭐 이렇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저희가 PC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에서 가상 모신에 한번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PDF 파일이 왔는데 이게 악성 코드인데 윈도우즈 7에 PDF 리더 11 버전에서 동작해서 익스플로이트가 나오더라 라는 걸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OS의 버전별로 깔려있지도 않고 샌드박스에 OS 버전별로 깔려있지도 않고 어플리케이션도 버전별로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확률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게 비실행 파일들,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별 그 민감한 거는 비실행 파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MS 오피스 파일이나 PDF나 문서 파일들 이런 것들은 그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별 성공 여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샌드박스에서는. 결국 그 웹 익스플로이트 탐지가 불가능한데요. 샌드박스에 저기 브라우저가 깔려 있는 샌드박스는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종류별 버전별로 깔려 있어야 웹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웹 익스플로이트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올해 1월 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야후 그냥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뭐 광고 사이트를 뭐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 사이트가 딱 나오고요. 그 광고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있어서 그냥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뭐 파일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염된 거거든요. 그게 웹 익스플로이트입니다. 그 웹 익스플로이트는 브라우저의 버전에 또 민감하죠.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건지 사파리에서 동작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한번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돌려보지 않으면 이제 탐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존 샌드박스 방법론이 익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malware infection callback, 그 다음에 그 후에 데이터 유출 이런 APT의 감염 사이클, 공격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고 파일의 인펙션, 이 파일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만 보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APT 공격을 그 막는 그런 쪽에 좀 실패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샌드박스와 저희 가상머신 MVX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둘 간에 어떤 가시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격이 똑같은 트래픽을 똑같이 보고 있어도 어떤 게 언노운을 더 많이 잡아서 어디에 감염됐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가시성을 저희는 제공해 드리지만 샌드박스는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8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샌드박스가 좀 활발하게 나왔던 게 작년, 재작년입니다.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 벤더들이 자기 솔루션에 샌드박스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 그게 작년, 재작년이라는 거죠. 그 작년, 재작년에 올렸던 그 샌드박스의 탐지 능력하고 저희 MVX의 탐지 능력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파이어웨어와 같은 행위 분석 엔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실행 파일만 분석 가능한 상용 샌드박스 솔루션이다. 이것도 행위 분석합니다. 하지만 분석의 그 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상 환경의 그 분석 성능, 버추얼 머신의 분석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여러 그 페리미터, 그 관문 쪽에다가 장비를 설치하고 가상 머신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파일 쉐어링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 탐지 장비를 두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오브젝트들을 다 게더링해서 가상 머신에 넣어서 행위 분석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1기가 트래픽 스루풋을 보니까 오브젝트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보시면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오피스 파일이나 EXE 파일, PDF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시간 동안 1기가 bps 스루풋을 볼 때 이렇습니다. 약 한 50만 개 정도의 오브젝트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50만 개의 오브젝트 중에서 IPS 방화벽, 백신 등에서 알려진 악성 코드로 차단되거나 탐지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 5%, 10% 언더입니다. 아무리 잘 잡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해놔도 10% 언더밖에는 탐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후하게 줘서 50만 개 중에 10만 개가 악성 코드일 리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10만 개는 기존 그 시그니처 방법론에 의한 기존 보안 인프라가 커버를 한다고 치고요. 그럼 40만 개를 분석해야 되는데 40만 개 오브젝트를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없고요. 저희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상 머신들이 앞단에 실시간 캡처를 해서 이게 파일이 좀 이상한지, 어디 좀 이상한 데서 왔는지, 파일 속성 분석을 해서 이게 좀 시그니처가 잘못됐다든지, 좀 의심스럽다든지, 그 앞에 휴리스틱 기법을 써가지고 A, B, C여야 되는데 A, B인 것만 해가지고 좀 추린다든지, 이런 추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즈 1 단계에서 분석 대상 오브젝트를 선별하고요. 이거를 이제 뒷단에 페이즈 2 단계 가상 머신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가상 환경에서 행위 분석을 이제 보시면은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가상 환경에. 추려가지고 파일을 이제 여기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쭉 돌려봤더니 악성 코드예요. 그럼 장비가 왜 악성 코드인지에 대한 리포트를 남기죠. 기록을 남깁니다. 이래서 악성 코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성 코드입니다라고 행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게, 이게 행위 분석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깨끗한 윈도우즈가 필요하죠. 가상 환경에 이런 깨끗한 윈도우즈를 딱 준비시켜 놔야 됩니다. 여기에 파일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요. 실행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윈도우즈 환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분석 시간입니다. 가상 환경 하나가 그 오브젝트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샌드박스가 다 이런 구조죠.
이거를 시간을 보니까 짧게는 60초, 길게는 18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뭐 샌드박스 다 동의, 짧게는 60초, 길게는 180초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면 좀 계산을 해볼까요? 수학은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자, 저희 MVX랑 샌드박스가 있어요. 하루 1시간이 3600초입니다. 파일 하나를 버추얼 머신에서 파일 하나, 오브젝트 하나를 분석하는 시간을 3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VM당 뭐 장비당 이게 뭐 버추얼 머신 위에 있는 가상 머신이랑 또 VM웨어 위에 있는 가상 머신이랑 MVX, 저희 파이아이의 MVX의 가상 머신의 성능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3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가상 머신당 오브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성능은 시간당 20개가 나오죠. 가상 머신 하나가 오브젝트를 20개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1시간에. 쉬지 않고 돌 때. 하루는 24시간을 곱하면 480개입니다. 수많은 그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분석을 해서 걸러내서 가상 머신으로 던질 수 있는 거 VM당 480개밖에 못 던집니다. 이거는 아주 아이디어란 케이스죠. 쉬지 않고 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장비당 지원 가능한 가상 머신 수 곱하기 VM당 하루 분석하는 가능한 오브젝트 수를 곱하면은 하루 최대 우리 조직에서 분석 가능한 언노운 악성 코드의 분석 성능이 나오죠. 10개 VM이면 4800개입니다. 우리 장비에, 우리 솔루션에 샌드박스 10개 있습니다 하면은 모수, 분석할 수 있는 모수가 4800개 오브젝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능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 장비 중에 이메일 MPS, 그 EX 장비죠. EX 장비 중에 그 하이엔드 장비가 가상 머신이 장비 어플라이언스 한 대 16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들어오는 오브젝트들을 다 게더링해서 가상 머신에 100% 전수 검사를 하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장비에는 장비에 160개가 가상 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동시에 돕니다. 경쟁 업체 또 샌드박스 업체가 우리는 가상 머신 1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는 2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당 분석 가능한 오브젝트 차이죠. 76,800개당 4,800개. 이게 모수입니다, 모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거. 이게 다 던졌는데 분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VM당 그 실제 성능이 있기 때문에 3분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얘기고요. 차이가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저희 장비 한 대당 하나, 둘, 장비 하나에 10개씩 들어갔다 치고요. 셋, 16대, 4개다가 채워야 됩니다. 가상 머신 오브젝트 모수를 맞추려면 내가 던질 수 있는 가상 머신 오브젝트를 맞추려면 가상 머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비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샌드박스는 10개, 20개인 회사들과 저희 장비에 들어있는 가상 머신은 뭐 예를 들어 뭐 5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가상 머신의 개수를 가지고는 비딩하지 않죠. 그냥 기능만 가지고 비교합니다.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에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좀 환기 좀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APT 공격 탐지는 백사장에서 반지 찾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 트래픽 중에서 언노운 악성 코드를 공격하는 해커는 아주 교묘하게 그 자기의 활동 등을 숨겨서 이제 침투를 하게 되죠. 제가 오늘 저기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좀 앉아 있다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나오니까 반지가 없어요.
아마도 백사장 어딘가에 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는 2시간 이후에 내가 해야 되는데 2시간 안에 내 반지를 찾아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저기 한 10명이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1시간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160명이 뜰채를 가지고 딱 왔습니다. 이 모든 백사장에 있는 그 모래를 다 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명이 와서 뜰 수 있는 거는 아마 요 정도? 이 정도를 아마 검사하겠죠. 160명이 하는 거는 한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능률적으로 악성 코드, 내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이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실시간으로 APT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가상머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상머신을 계속 한 장비 안에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R&D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가상머신의 개수도, 장비 안에 들어가는 가상머신의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의 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어떻게 보내는 것도 알죠. 로켓을 띄워가지고 궤도에 로켓을 실어서 달 궤도에다가 안착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미국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달에 로켓을 띄워서 착륙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어요. 러시아 1966년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2025년에 한번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요. 작년 말에 중국이 보냈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결국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 보낸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술의 차이입니다. 투자의 차이고 돈의 차이죠.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실제와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